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7월 25일 이전에 당대표 선출 단일 지도체제는 유지를 하겠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다음 달 25일 이전에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파리올림픽이 열리기 전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겠다. 다만 물리적으로 선거인단을 정리하는 시간 때문에 더 늦춰질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잠정 결정이 되면서 현재 당원 투표 100%로 되어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도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당심대 민심의 반영 비율을 8대2에서 최대 5대5까지 반영하는 4가지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도체제 변경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했다라는 거죠. 인심 반영 비율은 최대한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유승민 의원을 막기 위해서죠.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기는 한데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죠. 호시탐탐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윤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승민 의원을 좀 막으려고 할 거고, 대통령과 대놓고 척을 질 용기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이 기회주의자들도 있죠. 그런 후보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쪽과 어떻게 쇼부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의 향방이 좀 갈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런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면 쓴소리 다 할 줄 알아야죠, 국회의원이라면은. 근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권력을 연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향연이 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했죠. 국가안보실 내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인데, 정부는 이를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죠. 지난해 11월 북한이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입니다. 효력이 이제 전면 정지될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서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올리겠다. 일단 뭐 북한에서 먼저 합의 파기를 한 거고, 그 뒤로 이제 남북이 계속해서 냉전 상태였는데, 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계속해서 강하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이제는 오물풍선 살포까지 하는, 뭐 중단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피해를 봤죠.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그것이 풀리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나 북한 정권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가 된다면은 이 내부에서부터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좀 민감하죠. 이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북한에서 중단을 하겠다, 이 살포를 이렇게 얘기한 거 자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저도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무언가 강력한 조치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교묘하게 전 정권이 좀 이뤄놓은 그런 성과, 북한과 관련돼서 이뤄놓은 성과들을 좀 폄훼하고 초기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안 된다. 물론 뭐 확성기가 효과가 좋지만 당연히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뭐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무언가, 뭐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것도 이미 뭐 북한에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것이 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면은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속이는 것이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직접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 매장될 수도 있다. 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밝혔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 거죠. 지난해 2월 동해에 석유 가스전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의 전문 기업에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면서 그 결과를 공유를 했고요. 근데 이게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에 달한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게 뭐 2035년 정도부터 이제 상업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최대 140억 배럴이에요. 그러면은 천연가스는 29년, 그리고 석유는 4년 정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양이라는 건데, 초기 단계죠.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뭐 이만큼 얼마큼 매장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닌 거고, 사실 추정된다, 뭐 요 정도 단계인 건데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건데, 개인적으로 정말 꼭 매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또 확실하지 않은 것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기대감만 갖게 하는 게 아닌가, 기대감부터 갖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노파심이 좀 들고, 혹여라도 야당의 지적처럼 이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면 전환 혹은 본인의 아주 떨어지는 그런 지지율을 다시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좀 숨어 있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확실하지 않은 걸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리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이런 천연 자원들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이제 매장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먼 거죠. 자, 마지막 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 하락 이유 묻자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라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한국갤럽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 21%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런 것 같다. 뭐 인기 영합주의나 이런 걸 일절 안 하고 있다. 돈을 푸는 것도 아니다. 건강한 국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원칙적인 국가 운영의 기조를 가다 보니까 그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아니, 지지율이 21%인 게 어떻게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런 겁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 건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엄격한 아버지와 국민들 무시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구분을 못해서 지지율이 21%가 나오겠습니까? 집권 여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거부권 행사가 무슨 문제가 있냐? 뭐 국방부 장관과 통화 좀 할 수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러냐?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인기 영합주의나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국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지율이 낮은 거다라는 건데, 돈을 그렇게 안 풀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좋아졌습니까? 우리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뭐 속된 말로 폭망이죠. 복지는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회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까 도대체? 지지율 21%도 높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지지율은 15% 내외입니다. 자, 여러분,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